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어떻게 스레드가 생성되는지 살펴볼게요. 아,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스레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개 이상 스레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스레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레드가 바로 뭐냐면 메인 스레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스레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 외에 또 다른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이 다른 스레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작업 스레드라고 합니다. 작업 스레드 또는 워커 스레드라고 하는 거죠. 워커 스레드. 자, 즉 다시 말해서 메인 스레드가 지금까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이 스레드를 우리는 워커 스레드다라고 하는 건데요. 메인 스레드는 누가 만드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VM이 얘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이 메인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워커 스레드는 누가 만들까요? 자바 VM이 절대 만들지를 않고요.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워커 스레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워커 스레드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수의 스레드를 내가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작업 스레드, 이 워커 스레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여기 그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 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JDK에서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러너블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제공하는 거니까. 자, 얘는 어디서 제공하냐면 자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포트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 랭에 들어가 있는 모든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자동으로 다 임포트가 되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플리먼트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러너블 클래스라고 하고 얘를 사용해서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스레드가 아니고요. 얘를 스레드 객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스레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thread라고 하는 생성자를 불러요. 자, 그럼 이 스레드 역시 어디서 제공하냐면 자바 랭에서 제공하는 거죠. 자바 랭이라는 패키지 있습니다. 그래서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하고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요겁니다.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는 자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라고 하는 생성자에다가 뭘 파라메터로 주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러너블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이 러너블 클래스가 스레드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레드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스레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요. 자, 그래서 워커 스레드를 만드는데 워커 스레드의 부모는 페어런트요. 페어런트 클래스는 뭘 지정해 주셔야 되냐면 스레드 클래스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생성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워커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의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스레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얘가 이 안에 이제 스레드로서 동작할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스레드, 얘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스레드가 아니라 이제 얘는 스레드 클래스예요. 그럼 이 스레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new 한 다음에 워커 스레드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부르시면 이 순간에 뭐가 되냐면 스레드 객체가 돼요. 자, 그런데 런어블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런어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경우는 자, 스레드의 생성자의 파라메타로 매개 변수로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클래스를 생성해서 런어블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인 워커 스레드는 그냥 생성자를 부르면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잖아요. 아직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그래서 스레드를 실행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시면 그때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타트 메소드가 불려지지 않으면 절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잠깐 2번 있으면 되지 왜 1번처럼 런어블 가지고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자, 왜 2번이면 되지? 즉 다시 말해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스레드가 만들어지는데 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스레드를 만들 건가?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A라는 클래스를 벌써 이렇게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내가 스레드를 만들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벌써 A는 지금 B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지금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바는 다중 스레드가 제공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스레드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스레드를 만들든지 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여러분들이 워커 스레드를 만들든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클래스예요.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에 대한 중요한 생성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생성자는 뭐냐면 스레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디폴트 생성자잖아요. 그러면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줘요. 묻지도 말고 그냥 스레드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이 스레드를 만들려고 하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고 항상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여기 파라메타로 이렇게 주셔서 생성을 하시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셔서 런어블 인터페이스 객체를 생성하셔서 자, 이 객체를 스레드 생성자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수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레드가 만들어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스레드를 만드는데 이 스레드에다가 이름을 붙이시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파라메타에다가 두 번째 인수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생성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이 생성자 3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레드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스레드가 실행되게 되면 이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되다 보면 이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필요가 알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current thread 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스레드 객체가
참조 이게 반환값으로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레드에다가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 얻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get name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레드가 여러 개가 실행될 경우에 이 스레드에다가 우선순위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값을 얻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get priority를 불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get name에 관련돼서는 먼저 set name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iority를 얻어오기 위해서 get priority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get priority를 실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뭐냐면 interrupted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불리언 값을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true 또는 false 값을 반환해 주는데 자 어떠한 이 스레드가 중간에 뭔가 interrupt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그러니까 스레드한테 현재 스레드의 실행을 멈추도록 스레드의 실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인터럽트가 인터럽트를 이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 인터럽트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상태 값을 알고 싶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is interrupte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요. 이거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있는 거 언제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스레드가 실행될 때마다 스레드가 실행될 때 이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어져서 스레드의 실행이 제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스레드의 어떤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종료를 시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해당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지 148페이지에 있네요. 148페이지부터 어디 있냐면 149페이지까지 이 사이에 보면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스레드를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요한 메소드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개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를 이제 만드는 것들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거든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임플리멘트해서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클래스는 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스레드로 동작하려면 스레드에서 처리해야 될 코드는 항상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행할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레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가 중요하거든요. 이 코드가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런업을 구현한 클래스는 run 메소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스레드 생성자의 인수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new 하는 것은 뭐죠? 여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하는 거야. 객체 생성해가지고 생성된 객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스레드 인수로 제공하면 그때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스레드가 그 스레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게 스타트를 실행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스타트를 딱 하는 순간에 바로 여기 있는 my run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run 메소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마치 이게 총을 쏘면 격발이 돼가지고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자 스타트에 의해서 스레드의 스타트에 의해서 runable 클래스의 run 메소드가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는 뭐가 없죠? 런어블 클래스를 만들진 않았어요. 대신에 실제 런어블 클래스의 이름이 여기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러너블 클래스하고 동일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JDK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제공 안 했었는데 스레드가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 편리하게 스레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클래스를 꼭 만들 필요 없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스레드의 인수에다가 결국 뭡니까? 아예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러너블 클래스가 실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런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두 번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네임이 이름이 없는 러너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레드 가지고 실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스타트 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런 메소드가 실행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얘는 스레드 만들자마자 바로 그냥 실행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는 동일하지만 아래는 뭐냐면 스레드 객체를 만들자마자 바로 스타트 시켜. 그러니까 스레드를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차이는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아예 모두 없어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도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렇죠? 자, 러너블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쓰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여는 중괄호하고 닫는 중괄호에다가 실질적으로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 스타트 하게 되면 여기 무조건 여기 실행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람다식을 사용한 이름이 없는 스레드를 이제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세 가지예요. 이 방법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